이슈를 통해서 시장 분석합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보시죠. 지난주부터 아마 관련된 기사들이 나와서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야기를 좀 접하셨을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부터 지금 이파 2019 3대 가전 전시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첨단 IT 가전의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그 내용 자세하게 다뤄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오는 1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하는데 국내에서도 삼성, LG 등을 비롯해서 많은 IT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술의 대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기싸움도 상당히 팽팽하면서 이슈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는 이 8K TV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LG는 삼성을 지금 정조준하면서 삼성의 8K TV 화질이 이 4K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저격을 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박형세 LG전자 TV 사업 운용 센터장이 이런 이야기를 기자간담회에서 하게 됐고요. 삼성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무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아무래도 업계 1위라서 그런가요? 여러모로 좀 이야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화웨이도 삼성을 정조준했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 5칩, 통합칩 기린 990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삼성이 언급이 됐죠. 삼성, 퀄컴은 상대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이 이렇게 또 말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서 기술의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주식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또 다를 겁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볼 텐데요. 먼저 이 부분 취재하고 있는 뉴스토마토의 왕혜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이파 2019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정들이 좀 준비가 돼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파 2019는 6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입니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와 양대 가전 전시회로 불립니다. 하반기 나올 신제품과 미래 전략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입니다. 이번 이파 2019에는 1,850여 개 기업이 참가했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90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현재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모이고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혁신 제품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양사가 출시한 8K TV를 두고 기술 우위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행사 중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QLED 8K TV는 화질 선명도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한참 밑돈다. 8K가 아닌 4K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대응 가치가 없다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TV 대조사가 8K TV 사업에 뛰어든 가운데 관련 신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양사는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내세워서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네, 두 번째로는 중국 업체들의 부상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처드 유 하이 소비자 부문 최고 경영자는 이파 개막 기조 연설에서 7나노 EUV 공정을 적용한 세계 첫 5G 통합칩 기린 995 5G를 공개하고 이달 19일 독일 미넨에서 발표하는 자사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이를 탑재합니다. 리차드 유는 새 기린 990 칩셋이 삼성전자와 퀄컴 칩셋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퀄컴, 삼성전자 등을 제치고 가장 먼저 5G 통합칩을 상용하는 업체가 될 전망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4일 5G 통합칩 엑시노스 980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퀄컴과 대만 반도체 업체 미디어텍도 5G 통합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5G 통합칩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 관전 포인트 더 있나요? 네, 무엇보다 이번에 전시회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파의 삼성전자 부스는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를 체험하기 위한 사람들로 매일 북적이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직접 실물을 만져볼 수 있도록 글로벌 체험존을 마련한 것이 이번 행사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시회 기간 동안 2만여 명에 가까운 관람객들이 갤럭시 폴드를 직접 만져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를 한국에 이어 18일 독일,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등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업체로 따지면은 LG하고 삼성, 화웨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밖에 지금 뭐 해외 기업은 워낙에 많을 테고 국내 기업에 국한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눈에 띄는 제품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이번 이파를 이끄는 투톱은 단연 삼성전자와 LG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스마트 홈 솔루션을 제시하는 커넥티드 리빙존, 그리고 8K 시대를 주도하는 최신 제품과 기술로 구성된 QLED 8K 존, 소비자 취향대로 빌트인 스타일 주방을 꾸며놓은 비스포크 존 등을 만들었습니다. LG전자는 거주 공간에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가치를 담은 싱큐 홈, 올레드 TV,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프리미엄 생활가전 등 다양한 혁신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 260장을 이어붙여서 만든 초대형 올레드 폭포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이, 쿠쿠 등 총 8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스마트 가전을 대거 전시했고, 차세대 기술 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이 중심이 된 이파 넥스트관에는 나스테크, 파이보, 조이드론 등 국내 로봇 관련 기업 8개 업체들이 부스를 꾸몄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이 OLED 폭포 봤는데 상당히 좀 실제로 보면 압도적일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토마토의 왕은하 기자와 함께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좀 재미난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고, 사실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의 시장에서 알려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빌드업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되겠죠. 토마토 투자클럽 한기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뭐 관전 포인트들도 있고 합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쪽에 포커스 맞추세요? 일단 이파 2019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적인 그 통신 시장 내지는 이제 가전 시장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그런 단적인 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이파 2019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단연 5G인 걸로 일단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5G 말고도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적인 그 섹터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5G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파 2019 개방일에서 지금 기조연설 2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 2건에서 모두 5G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제를 많이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파이가 세계 첫 그 통합칩 기린 990 5G를 상용하면서 그것이 또 하나 이제 이슈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이 5G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도가 이파 2019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고, 굉장히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5G뿐만 아니라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8K TV 쪽 시장인데, 지금 LG의 OLED 부분하고 삼성의 QLED 부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디스플레이 쪽에서 전면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파 2019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IT 부분의 IT 섹터에 여러 가지 관심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5G고, 그 뒤를 따라서 8K TV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일단 이 5G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내년 글로벌 5G 시장,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성장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려 99%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기존의 4G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벗어나서 신제품들이 삼성을 중심으로 5G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고,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또 계속해서 연말에 나옵니다. 그리고 애플을 중심으로 또 5G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결국엔 기존의 스마트폰이 완전히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5G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대세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5G 시장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스마트폰 시장과 함께 연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출하 비중도 5G 스마트폰 비중은 출하 비중이 2025년에 거의 58%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시장이 새로운 어떤 이미지, 새로운 통신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5G하고 이제 8K TV, 요즘에 이제 TV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디스플레이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죠. 뭐 TV를 통해서 뭐 홈쇼핑을 연결한다든가 뭐 온라인 쇼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5G와 연결해서 디스플레이 시장도 같이 접목시키고요. 또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 워낙에 강력하게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5K TV 시장과 함께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이파 2016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말씀드렸듯이 5G 시장이 초고속 연결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통신사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존의 통신사들은 단순하게 스마트폰이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음성을 또 데이터를 주고받는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만 이제는 5G 시장이 열리면서 통신사들의 수익원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5G 시장에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5G 시장의 이 초고속 데이터, 초고속 연결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통신사라든가 디스플레이 업체라든가 또 여러 AI 업체라든가 여러 IT 업체들이 수혜가 되는 그런 시장이 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5G 시장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LG하고 삼성이에요. 네. 지금 둘이 또 조금씩 으르렁거리죠. 네. 얼마 전에 이제 LG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뭐 2차 전지 가지고 또 안 좋았고 또 삼성하고도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무슨 그때도 박람회였는데 네. 세탁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세탁기를 그때도 LG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살짝 치고 지나갔나 그래서 결국에는 법정 공방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또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도 그렇네요. 이번엔 뭐 이 흐름은 네. 이제 계속해줄 수 있는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그러니까요. 싸운다라는 게 조금 안 저도 좋아요. 그게 우리 가장- 실질적인 경쟁사는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이제 이러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LG전자는 8K OLED TV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삼성에서는 QLED 8K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래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분위기는 삼성전자가 이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QLED 쪽이 훨씬 더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OLED 진영과 QLED를 중심으로 한 진영이 어떻게 싸우느냐 이것이 앞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초대형 8K 디스플레이 시장이 삼성과 LG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 FIFA 2019 중심으로 해서는 이러한 8K 시장과 5G 시장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종목에 있어도 또 지금 뭐 이런 완성품 메이커 업체들 삼성전자, LG전자 이 정도만 관련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정도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파 2019 중심으로 봤을 때는 세계적인 관심도가 있는 업체들 자체가 이런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고 LG전자라든가 일부 코웨이라든가 일부 중소기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IT 시장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이미지가 있는 종목이 삼성과 LG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파 2016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각을 낸 업체들은 바로 중국 업체들이에요. 중국 업체들이 지금 거의 뭐 절반 정도의 기업들이 이파 2019의 제품들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시장에서는 뭐 중국 업체들한테 더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러나 주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하고 LG가 있고 삼성과 LG만이 그나마 중국 업체들과 경쟁해서 그나마 살아남거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주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파 2019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렸듯이 5G하고 8K라고 하는 가장 시장점이라든가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종목이 삼성과 LG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LG가 이파 2016에서 내놨던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얼마만큼 잠식을 잘 해가고 경쟁력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이들 업체들의 실적이라든가 성장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 삼성하고 LG를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5G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네. 폴더블 폰이 갤럭시 폴드가 일단 나왔습니다. 시제품인데 거의 완판이 됐죠. 이제 이파 2019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 내용들을 봤을 때 성장 가치가 이제 얼마나 많이 부각이 될 것인가. 바로 5G 스마트폰이 일단 출시가 됐다는 거. 그리고 네. 5G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든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되고요. 네. 갤럭시 폴드가 이제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새로운 어떤 형태의 새로운 이미지의 그런 어떤 이제 새로운 폼팩터라고 하죠. 이런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갤럭시 폴드를 중심으로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잠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쟁사들 뭐 중국이라든가 뭐 미국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갤럭시 폴드의 제품 자체가 거의 뭐 압도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갤럭시 폴드를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굉장히 커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는 스마트폰과 반도체와 가전사업 이렇게 세 가지 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반기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올해 네. 연말과 내년 이후에는 디램 가격이 강세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시각이 나온 상태고 거기에다가 바로 이제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 되고 여기다 5G 시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 부분들에서 스마트폰과 반도체 쪽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전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제 QD OLED가 기존의 OLED 사업 부분들은 훨씬 더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지금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사업 부분들이 지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파 2019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5G 통합 칩과 관련해서 뭐 중국 화웨이가 먼저 내놔서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0% 100%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뭐 그 OLED 관련해서 그래서 밀리긴 합니다만 그런 큰 충격은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이제 문제는 LG전자예요. LG전자 부스에서 오늘 이제 올레드 폭포 이제 말씀하셨듯이 올레드와 관련된 폭포를 공개하면서 정말 디스플레이 그 화면 자체가 정말 압도적이고 굉장히 네. 멋집니다. 멋져서 정말 LG전자의 OLED와 관련된 기술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도 OLED 시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5G 이제 그 V50S ThinQ-가 또 이제 그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 쪽 그렇죠? 폴더블 폰이라고 하기 그런데 어쨌든 간에 5G용 V50S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LG전자가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거로 보고 있는데 현재로 LG전자의 위치는 조금 위치가 많이 위축이 된 상태예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5G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5G V50S ThinQ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삼성의 어떤 갤럭시 폴드를 압도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 좀 큰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OLED 그 폭포라든가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긴 하셨습니다만 네네. 역시 지금 디스플레이 그 8K 디스플레이 시장은 삼성의 QLED가 시장을 굉장히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서도 지금 경쟁이 좀 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여서 LG전자의 입지는 조금 위축되는 반면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위치가 또 입지가 좀 더 강화되고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LG전자보다는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이 좀 더 좋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부품주들이나 뭐 이렇게 좀 더 확산시켜서 파생되는 종목군들, 네. 뭐 5G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약한 부분 체크를 해주셨고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혹은 TV, 8K TV가 많이 팔리게 되면은 이와 관련돼서 뭐 볼만한 부품주들 뭐 이런 건 없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이 이파 2019하고 그다음에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 또 5G와 관련된 또 8K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쪽이 대세예요.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뭐 TV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5G 시장 자체는 하나의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고 8K 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OLED하고 디스플레이하고 5G 쪽에서는 우리가 집중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요걸 분명히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여전히 뭐 일부 이제 그 뭐 방산주라든가 또 일부 조선주라든가 일부 업종들도 갑니다만 그래도 업황 전망이라든가 실적 전망이 제일 확실한 종목이 바로 이제 그 5G하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 섹터가 향후 시장에서도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관련주로서는 이제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표적인 IT 종목들,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SK 하이닉스제가 이제 IT 4인방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한국 증시,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 중국 기업, 일본 기업들이 다 견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힘들지만 그만큼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든가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반기 이후에 실적 성장 가치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전망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삼성전자가 살아나게 되면 한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군들과 함께 IT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이제 통신주들이에요, 통신주. 지금 네. SK텔레콤 같은 종목은 통신 관련 대표적인 종목인데, 말씀드렸듯이 통신주들은 이제 옛날에 예전에 단순한 통화 수익이 아니라 네. 이제는 동영상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음성 인식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함유하면서 콘텐츠 함유를 통해서 유료 콘텐츠 함유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번에 통신주들입니다. 그만큼 5G와 관련해서 통신사들은 옛날과 다른 그런 수익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SK텔레콤이라든가 KT, 그다음에 LG우플러스 같은 이러한 통신주들은 우리가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한번 보실 만한 그런 주시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좀 답답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통신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K, OLED, QLED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 QLED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한솔 테크닉스 같은 종목의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랐습니다. 이 QLED TV와 관련해서 파워 모듈과 관련해서는 거의 뭐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거의 못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QLED 관련 종목은 한솔 테크닉스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5G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좀 조정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 화웨이의 이제 통신칩 개발 그 상용화 소식 때문에 좀 밀린 겁니다만 주도권이 뭐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에요. 넘어간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경쟁 단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뭐 좀 실망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밀린 것이긴 합니다만 경쟁 단계에 불구하고 중국의 5G 시장도 이제 커지기 네.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5G 관련주들 오늘 조정받는다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웨이에서 통신칩을 통합칩, 이 5G 그렇죠. 통합칩을 개발하는 네. 게 국내 이 5G 관련된 장비 업체들한테는 왜 악재가 되는 이게 건가요? 주도권을 잃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G와 관련된 통합칩을 이제 그 상용화를 이제 중국이 먼저 시작을 한 상태고 네. 삼성도 이미 만들어낸 상태죠. 그러니까 상용화가 조금 늦는 겁니다. 늦는 상태이기 때문에 5G와 관련된 주도권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그 5G 관련된 소재 부품주들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늦어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중국의 의존도가 큰 RFHS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삼성 쪽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업체들이 약간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시간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